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포스코고요. 코드번호 005490입니다. 자, 포스코가 지금 이제 반등 21선에서 반등 나오면서 정배열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가 이평선 상단에 일단 위치해 있으면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좀 나왔다. 최근에 61선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은 이제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약간 보시면은 추세 자체가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으로 경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단기 전고점이죠. 바로 전에 직전 전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여기 이 구간들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을 좀 보아하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최근에 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오늘 뚫고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투신 같은 경우에서도 연기금에서도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장중에 강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니까 강한 매수세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 상황들이죠. 포스코 그룹 자체가 2차전지 소재부터 해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그런 모든 부분들 2차전지 관련돼서 뭐 소재부터 해서 뭐 원자재부터 해서 소재, 그리고 부품까지 밸류체인을 딱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 뉴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면서 포스코가 주목을 받고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2차전지 랠리에 올라타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근데 사실은 2차전지라고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뭐랄까, 2차전지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바로 철강 산업. 이치전지는 미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고 있던, 그러니까 이런 성장성들이 기대감들로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고 하면은, 본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보면 철강 부분이 49%를 차지를 한다. 철강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철강 부분들이 탄소강이라든가 강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자동차용 강제, 그런 부분들, 어 영업이익률, 업황의 개선,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것들로 저는 사실 2차전지도 좋지만은 열은 내년 스테인리스 철강제, 이런 부분들에서 본업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훨씬 긍정적인 소식들이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영업이익적인 부분들도 사실 2021년에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상당히 견고했어요. 영업이익이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좀 피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견고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도 타격이 좀 있었고,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 약간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강제, 철강석들을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환율적인 부분에서 우호적인, 원자재를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에서 우호적인 그런 환율에서 영향을 좀 있었다. 그 아무래도 수출하는 부분에서는 뭐 달러를 좀 받아오는 부분들이니까 한 손실, 그러니까 해지를 좀 잘 했지 않았을까, 환손실을 좀 잘, 환율적인 그런 리스크 대응을 좀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난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 그 매출액 발표를 한 것들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포스코 등 철강 부분 실적 악화로 전년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많이 감소가 됐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가 좀 이제 줄어들면서, 경기가 악화되면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낙폭을 그렇게 확대를 시키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게 그냥 뭐 2026년, 2016년 이때 수준이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철강 부분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반영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강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좀 사업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더 2차전지 그런 소재 부품 뭐 그런 뭐 그룹사 전체 전반적인 구조, 뭐
체질 개선 그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요인들인 거죠. 자, 4조 5천억까지 매출액이 이제 정상화가 될 거다, 영업이익이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 EPS가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지금 18,000원까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32,000원, 33,000원, 그러면 이제 32,000원 이 수준, 그러니까 이때가 2017년도 17년도 당시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여기 한 25만 원 부근에서 37만 원까지 또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2021년도 이 부분들에서 EPS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영업이익이 좀 증가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되겠죠. 33,000원, 37,000원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에 반영시키는 거는 32,000원. 2017년도 그리고 18년도 수준을 보면은 2017년도, 18년도 수준을 보면은 여기 한 25만 원 부근에서 높게는 최고가는 한 40만 원까지 좀 육박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실적이 좀 증가가 될 것인지 그런 요인들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강해진 이익 회복과 중국의 감산이 기대가 된다. 자, 중국 정부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2021년 철강 감산을 언급을 했는데 실제 조강 생산량이 줄지 않더라도 관련 정책이 규제화되면 철강 기업 주가는 긍정적일 거다. 왜냐하면 일단 경기 회복,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공급량 억제 정책과 유사한 환경이 놓여 이게 수익률이 좀 긍정적이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전에도 간단하게 좀 언급해 놓기는 했었는데 중국에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 그리고 점유율이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 가격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중국에서 철강 쪽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가격이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해버리면은 우리 같은 포스코 같은 입장에서는 가격을 무작정 높이면은 판매에 차질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 철강 시장의 점유율을 좀 뺏어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근데 감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철강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점유율이 넓혀지면 액수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 기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금리 상승 기조는 경기가 회복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자, 경기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는 거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프라, 건설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소비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철강의 부분들이 사용량이 증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게 일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 철강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여기서 중국에서 감산을 한다면 점유율을 뺏어올 수가 있다. 공급량을 억제를 시키면 그러니까 탄소 저감을 위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철강 시장에서 환경 규제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산하는 부분들의 정책적인 부분들로 뭐 가격을 인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생산을 좀 이제 조율을 좀 한다든가 환경 개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철강의 뭐랄까 그러니까 철강성 원자재를 사와가지고 철강을 가공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환경 부담 부임이라든가 그런 규제가 좀 더 높아지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죠. 사실 기존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철강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랄까 조금 개선이 된다. 원래는 좀 불리해졌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조건에서 싸울 수가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제 철강 가격 상승에 이은 국내 가격 철강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난다. 철강을 감산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은 좀 줄어들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상승을 시킨다든가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감산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생산은 수요가 100인데 지금은 중국이랑 한국이랑 뭐 여기저기 다른 글로벌 국가에서 100을 딱 맞추고 있었는데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80까지 떨어져가지고 경기가 악화가 되면서 80까지 떨어져가지고 100까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100에서 110까지 올라가는데 오히려 80에서 100까지 올려야 되는데 100까지 올려야
110을 수요를 그래도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중국에서 감산을 한다 그러면은 100에서 또 떨어지겠죠. 90까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수요가 경기 회복이 되면서 110까지 증가가 되고 공급이 90밖에 유지가 안 된다. 그럼 당연히 가격이 상승한다. 똑같은 가격으로 생산을 한다.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1,000원에서 팔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800원에 생산을 해가지고 1,000원에 팔고 있었다. 그럼 200원이 남잖아요. 이게 1,100원에 판다 그러면 300원이 남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이런 시장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이익이 회복이 된다는 그런 전망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일단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했을 때 홀딩을 유지를 할 것 같다. 주가가 좀 어디까지 상승을 하는지 정고점을 또 돌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사실 이런 경기 구조 경제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사이클이 단기 사이클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제 중기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이제 좀 짧게 본다고 해도 중기 스윙 약간 한 달 안에서 좀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가팔라진다라고 하면은 탄력을 좀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2017년도, 2018년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뭐 40만 원까지 좀 올라가는 저력이 있으니까 35만 원, 37만 5천 원 이런 부분들을 터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문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일 같은 경우에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쿠비 현재가 3,440원, 1차 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2분에 STO 현재가 2,880원, 1차 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470원, 1차 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 상승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원익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 라면 여기에 또 이제 홀딩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이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이게 승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을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